안녕하십니까. 이주용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시간이 짧고 소득이 적은데 여러 가지 일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이 개인회생이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저는 40대 가장이고 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카드값 등 빚이 많이 생겨 추가로 짧게 근무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현재는 투잡을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빌린 빚들도 이자 같은 것이 불어나서 회생이나 파산을 하고 싶습니다. 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생, 파산이 가능할까요? 위 사례에서 두 가지를 겸업하고 있는데 이 두 곳에서의 수입을 합해서 개인회생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이 수입을 합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 보면 신청인의 경우에는 보험 일을 하고 있고 또 보험 수입이 적자 일반 회사를 근로시간이 많지 않게 해서 다니게 된 사례였었는데요.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성립시켜주면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보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수수료 조금씩을 받게 되고 이렇게 보험업으로는 개인 생계가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추가로 다니게 됐는데요. 다만 이 다니는 회사가 근로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보험에서 받는 수수료 또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 두 개를 합해서 합한 금액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개시결정뿐만 아니라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상담할 때 그러면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분 상담을 할 때 보험업을 하고 있으시면서 실제로 받는 수입 이것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급여명세서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올 수 있는지 또 이 수입을 계좌로 받고 있는지 또 계좌로 이체받는다면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자료들을 소명할 수 있는지를 상담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추가로 회사를 다닌다고 했었는데 그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서 또 급여명세서 또 급여가 입금된 계좌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이분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입금된 매달 수수료 또 회사에서 이체되고 있는 급여명세서뿐만 아니라 계좌로 이체된 자료까지 모두 다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담을 통해서 보험에 대한 수수료와 회사에 대한 자료, 급여명세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 본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떤 보정명령이 나왔을까요? 법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례 중에 이 보험과 또는 회사에 대한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이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시급, 그러니까 2024년도의 기준으로 약 9,86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당 48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 이 경우에 신청인의 경우에 그래서 현 직장에 입사하게 된 경위 또 신청인과 고용주의 특수관계, 친분관계 여부 또 신청인의 지위, 이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근무 형태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고소득 외에 추가소득이 있는지 또 수당이나 상여금, 현금소득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최저임금에 채무자가 미달하는 수입이 있는데 현재 수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적정 노동시간의 일부만을 제공하고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신고하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전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제율이 너무 낮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그 절차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 채권자 이익 이런 것들에 반한다. 결과적으로 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이대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변제기간을 늘려서 최저임금 미달액만큼 그 금액을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두 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또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직 및 그다음에 수입 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 그거에 대한 부과 의무, 나아가서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는 의무,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나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부 인가를 변제 계획안 기탈안에 구체적으로 적도록 이렇게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두 곳에서의 수입, 그러니까 보험에서의 수입과 또 그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수입을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받는 수수료 명세서 다달이 얼마씩 받고 있는지와 또 이것을 급여명세서 형식으로 보험회사에서 받도록 요청을 하고 이것이 입금된 계좌거래 내역서와 일치시킨 다음에 이 보험에 대한 수입을 표로 작성했고 또 나아가서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서 이걸 근거로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이것도 또한 또 다른 표로 작성해서 실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에서 받는 수입과 회사에서 받는 수입을 합하니까 대략적으로 2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보정명령이 나온 것은 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입이라고 전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입은 회사에서의 수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입인 것이고요. 이 회사에서 받는 수입과 보험사에서 받는 수입을 합치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변제계획안 기간을 늘리지 않고 36개월로 진행을 하고 신청인이 받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변제계획안을 내게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회사에서 받는 금액 이런 것들이 명료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받는 수수료와 이 금액을 합친 금액 거기에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해서 이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수입을 합쳐서 진행하면 개인회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다만 신청인의 경우에는 보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험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도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재산 부분만큼 반영을 하다 보니까 변제율이 약간 높았던 부분들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인의 경우에는 원금 기준으로 50% 정도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 회생을 하는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기본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추후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이를 얼마나 완벽하고 성실하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가 개인회생 진행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급여가 적다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 수입이 창출이 된다 하면 그 겸업하고 있는 각각의 직장에서의 수입을 합해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전문가와 꼭 상담을 거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법률 이주용 변호사